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루 종일 도움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들 대다수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인터넷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우리 동네 먼지 농도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정부가 대부분 엉터리였습니다. 교육부가 전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의 학교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구도심 학교 이전을 조건으로 달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합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흐린 가운데 오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많이 부족합니다. 네, 온종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들 대다수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뇌병변을 앓고 있는 중증 장애인 47살 조중원 씨. 거동이 불편해 누군가의 도움 없인 간단한 외출 준비조차 버겁습니다. 그나마 한밤중엔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지 못해 곤혹스러운 일을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혼자 이제 새벽에 가다가 그 변기 사이에 꼈던 적이 있어요. 몸이 이제 장애가 있다 보니까 혼자 나오질 못해가지고 하루 종일 변기 사이에 껴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32살 장미경 씨 가족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활동 도우미가 방문하는 시간이 짧아 남편이 직장 일을 포기하고 장 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로 아이들 보는 일을 활동보조인이 가사일이랑 같이 하고요. 제가 안에 신변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전북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은 150여 명. 대부분 하루 종일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도우미 서비스는 16시간이 최대입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활동보조인에게 지급될 임금 가운데 일부를 지자체가 보전하게 돼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있으면 서비스 지원이 크게 줄어 장애인 가족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화재나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대처해서. 중증 장애인 관리는 사회가 나서 해결해야 하는 필수 복지에 해당하지만 여전히 가족들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인구가 몰리는 전주권 신도시의 학교 신설이 결정되지 않아 그간 논란이었죠. 교육부가 어제 학교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구도심 학교 규모를 줄이거나 이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전주 에코시티 내 가칭 화정초등학교와 화정중학교, 만성지구 내 만성중학교 설립 계획이 조건부 승인됐습니다. 특히 에코시티에는 전체 13,000여 가구 가운데 7,400여 가구가 2019년까지 입주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신설이 확정된 학교는 솔레초등학교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과 전주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학교 신설과 관련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고 정치권과 함께 교육부 설득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교육부의 결정으로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유입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는 물론 인근 학교의 과밀학급 해결 등 교육 여건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교육부 승인 조건에는 기존 구도심 중학교 2곳과 초등학교 6곳에 적정 규모화가 단서로 달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시내 중학교 2곳을 에코시티와 만성지구로 각각 옮기는 조건이어서 엄밀히 말하면 신설이 아닌 이전입니다. 학교를 개교하기 전까지 통폐합을 대상 학교를 정해서 통폐합을 하라는 건데 이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통폐합보다는 학교를 이전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미 곤지중과 덕진중 이전을 추진했다 무산된 바 있는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또다시 이전 대상 중학교를 선정하고 반대 여론을 무마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결국 2020년 개교는 결정됐지만 완전 신설이 아닌 조건부 이전이라는 단서가 덧붙여지면서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논란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재정 위기로 폐교 위기에 몰린 서남대의 새로운 인수자가 사실상 오늘 결정됩니다. 서남대 임시이사회는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고
서울시립대와 부산 온종합병원, 삼육대 그리고 옛 재단으로 좁혀진 후보군 가운데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서남대 구성원들은 서울시립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30억 원에 달하는 전 이사장의 횡령교비 전입과 정상화를 위한 추가 재정 확보 방안이 인수자 선정에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대선은 유례없는 야대야 양강구도 속에 전북 민심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팽팽한 형국입니다. 두 야권 후보도 지난 이틀 사이 연달아 전북을 찾아 도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공을 들였는데요. 두 후보가 어떻게 달랐는지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운동 첫날과 둘째 날 각각 전북을 찾은 안철수, 문재인 후보. 탄핵 정국으로 투표율 상승이 기대되는 20, 30대 표심을 공략하려는 듯 두 후보 모두 대학가를 유세 장소로 택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20, 30대 젊은 층이 많았던 반면 안철수 후보 유세 현장은 장년층 지지자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민심을 잡으려는 기싸움도 치열했습니다. 안 후보는 먼저 문 후보와 친문 세력을 겨냥해 호남을 이용하는 개파 패권 세력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선거를 위해서 호남 이용하는 후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에 맞서 문 후보는 전국에서 골고루 지지받는 정당이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며 안 후보와 국민의당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이 10,000명도 안 되는 민의정당, 급조된 당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국정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남은 기간 실수를 우려해 두 후보 모두 즉흥적인 연설이나 상대방 비방을 자제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문 후보는 노인들을 겨냥한 노인 복지 공약을, 안 후보는 기관을 돌며 미래 성장 동력을 이야기하는 등 각자의 강점 분야를 공략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안철수, 문재인 후보에 이어 다른 당의 대선 후보도 잇따라 전북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오늘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풍남문 광장에서 유세와 함께 시장 상인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주말에 전북을 찾을 예정이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다음 주 전북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당 광주 경선에 원광대 학생들을 불법 동원한 혐의로 국민의당 관계자 A씨와 원광대 총학생회장 B씨 등 8명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당 관계자 A씨는 학생 동원을 지시하고 회식을 약속한 혐의를, 학생회장 B씨는 학생 200여 명이 경선에 참여하도록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선관위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학생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터넷 사이트나 어플을 통해 우리 동네 미세먼지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측정소는 몇 개 안 되는데 어떻게 동네별로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줄까 했는데 비밀이 있었습니다. 정태유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밤 8시 전주시 팔복동과 중앙동의 미세먼지 측정치입니다. 팔복동은 69 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이지만 중앙동은 무려 134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같은 전주 안에서 두 지역 간 거리는 5km에 불과하지만 농도 차이가 2배에 가깝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기는 8개 시군에 모두 15대. 전주 4곳, 익산과 군산에는 3곳 등이 설치돼 있지만 무주와 순창 등 8개 군 지역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이나 어플에서는 어떻게 동네별로까지 미세먼지를 나타낼 수 있을까? 검색 지역과는 별도로 단순하게 가장 가까운 측정소 값을 끌어다 표시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깝다는 표현의 정도 차이. 실제로 무주읍의 경우 40km 떨어진 대전 문창동 측정소, 장수는 31km나 먼 경남 거창, 진안은 26km 떨어진
전주 측정소를 띄워주는 방식입니다. 불과 5km 차이로도 2배 가까이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데 40km 떨어진 측정값은 무용지물에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요? 그걸로 못 믿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그런다 그러면 여기서 차로 가도 1시간 걸리는데. 측정소가 특정 시군에 편중된 데다 대표성을 가지기에는 절대 숫자가 모자란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지만 전라북도는 예산 타령만 합니다. 측정소 한 곳당 설치비는 2억 원에 못 미치지만 굳이 지방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국비에서 지금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미리 지방 자체를 해놓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올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미세먼지의 공습은 계속되고 있지만 시민들은 민낯으로 숨을 쉬어도 되는지 기본적인 판단 정보조차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올해부터 학생부 기재 방식이 일부 바뀌면서 교육당국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도교육청은 우선 학생부 나이스 관리자를 학교장으로 지정하고 학교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봉사활동 누락 등 정정 요인이 발생할 경우 4단계 결제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기재 방식 또한 미사려구와 칭찬 등은 가급적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 위주로 기록하는 한편 학교 외부 수상 실적은 어떠한 항목으로도 기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할 게스트가 공개됐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에 따르면 이번 개막식에 국제경쟁심사위원으로 위촉된 배우 하지원과 시나리오 작가상을 수상하는 배우 박해일을 비롯해 수혜, 장혁 등 국내외 유명 감독과 배우 100여 명이 레드카펫을 밟을 예정입니다. 18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은 오는 27일 전주 영화의 거리 내 전주돔에서 오후 6시부터 진행됩니다. 완주군이 과실 축산물 전문 가공 농업인 육성에 본격 나섭니다. 익산시가 황등면에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지역 소식 박연선 기자입니다.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과일과 축산물을 가공하는 농업인 전문 가공센터가 봉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가공센터는 해썹 인증을 받은 과실 공방과 축산 공방을 갖췄으며 이곳에서 생산한 잼과 과실 음료, 장조림 등은 로컬 푸드 매장과 학교 급식에 납품됩니다.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증가와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익산시 황등면에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오가닉팜 영농조합법인이 구축한 시설은 친환경 농산물 작업장을 비롯해 저온 저장 창고, 교육, 체험장을 갖춰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은 물론 농가 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부안군이 줄포사랑 상품권을 오는 21일부터 발행합니다. 줄포사랑 상품권은 1,000원과 5,000원권 두 종류로 남부안 농협지점에서 판매되며 줄포면 내 가맹점과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 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줄포사랑 상품권이 활성화되어 침체된 줄포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기틀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두원마을이 창조적 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다목적 체험관이 준공됐습니다. 두원마을 다목적 체험관은 농촌체험학습장과 마을 특산품 전시장 등으로 활용되고 주민들의 여가, 소통 공간으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원마을과 같이 젊고 유능한 귀농 기촌인들이 마을에 들어와 보다 창의적으로 마을을 발전시켜 주길 무엇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국제 롤러대회인 남원 코리아 오픈이 오늘 남원 춘향골 체육공원에서 개막합니다. 오는 26일까지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한국을 포함한 20개국 1,7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스피드와 인라인 하키 등 4개 종목에서 메달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의원들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재량 사업비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재량 사업 비리에 연루된 모 인터넷 언론의 전북지 사장 A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핸드폰과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A씨는 재량 사업비 편성 과정에서 업체와 의원 간의 브로커 역할을 하며 금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술에 취해 어머니와 친형에게 둔기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존속 살해 미수 혐의로 44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 새벽 12시 반쯤 전주 덕진동 집에서 술을 마신 자신을 나무라는 어머니 67살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치고 이를 말리던 형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완주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완주 이서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내부 84제곱미터가량을 모두 태운 뒤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난 집 안방에서는 57살 유모 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인도네시아에서 2023 세계 잼버리 유치 활동을 벌입니다. 송 지사와 도청 직원 6명은 오는 21일부터 일주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스카우트 연맹 수뇌부 총회에 참석해 홍보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총회에서 리셉션을 열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오는 8월 결정되는 2023 세계 잼버리에 전북 부안 개최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산업계의 관점에서 본 대학 평가 결과 군산대가 5개 분야 가운데 4개 분야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교육부가 진행한 평가에서 군산대는 건축과 토목, 기계, 자동차 등 4개 분야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교육부는 39개 최우수 대학의 인증패를 수여하고 경제 5단체 회원사에 졸업생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전주시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시는 올해 1억 6,3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 2만 900여 명과 보육교직원 4,600여 명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단체보험 가입비를 지원했습니다. 가입 항목은 영유아 신체 피해와 돌연사 증후군, 보육직원 상해 등이며 가입 항목에 따라 최대 4억 원까지 보상이 이뤄집니다. 임신했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교육 공무원들이 당직 근무에서 면제됩니다. 도교육청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야간 또는 휴일 근무를 지시할 수 없도록 당직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다만 면제 대상 공무원이 공문으로 당직 운영 부서에 근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내 과학체험시설 운영 실태가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관 실적평가 결과 과학관 규모가 작은 3그룹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 전주의 과학교육원과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순창 건강장수체험관, 무주 반딧별 천문관, 부안 곤충탐사관이 있는데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축제와 연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여권 발급이 개시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부터 도청과 각 시군청에서 1급에서 상급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 여권을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점자 여권은 성명과 여권 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여권 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 스티커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춘향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창극, 춘향은 죽었다가 오늘과 내일 국립민속국악원에서 공연됩니다. 전주 시립국악단이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성남 시립국악단과 교류음악회를 갖습니다. 전주 부채문화관이 오늘부터 한국화의 거목, 벽경, 송계일 부채 그림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중국 특유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선면화 작품 전시회가 내일부터 25일까지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유재현 작가 개인전이 오늘부터 25일까지 우진 문화공간에 마련됩니다. 전북도와 전북농협이 함께하는 삼락농정 장터가 오늘부터 사흘간 도의회 광장에서 열립니다.
다양한 레고 로봇을 체험하는 행사가 오늘부터 사흘간 전북 과학교육원에서 개최됩니다. 구직 여성을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오늘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에서 마련됩니다. 제14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 카누 경기대회가 오늘부터 24일까지 완주군 구의저수지에서 치러집니다. 군산 공설시장 청년모를 이끌어갈 청년 상인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흐린 가운데 오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mm 미만이며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7도, 군산 16도 등 15도에서 18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m로 일겠습니다.